그럼 먼저 우리가 탈출 속도가 뭐냐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체가 행성의 중력을 이기고 그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을 말합니다. 속도. 이게 뭐라고요? 그 행성을 탈출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속도. 그게 탈출 속도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냥 탈출 속도를 잘 배웠다가도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막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그 이유가 탈출 속도에다가 원래 탈출에 필요한 그 말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면 탈출에 필요한 속도, 에피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탈출에 필요한 속도 그 뜻입니다. 탈출 속도. 그렇다 그러면요. 그러면 탈출 속도가 크다 그러면 탈출에 필요한 속도가 더 크다 그러면 탈출이 그만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왜? 탈출하기 위해서 더 큰 속도가 필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탈출 속도가 크다 그러면 탈출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행성의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작으면 탈출 속도가 클까요? 작아질까요? 어떨까요? 질량이 크다 그러면 중력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작다 그래도 중력이 더 커지겠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할 거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탈출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더 크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크고 행성의 반지름이 작으면 탈출 속도가 크다. 즉 탈출에 필요한 속도가 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알 수 있겠죠? 예. 탈출 속도를 구하는 식은 이겁니다. 루트 R분의 2gm입니다. G가 바로 만유 인력 구할 때 바로 비례상수로 나오는 만유 인력 상수라고 하는 거고, R이 행성의 반지름, M이 행성의 질량입니다. 비록 루트로 치다 할지라도 행성의 질량에는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즉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작으면 그 행성의 탈출 속도가 크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비록 루트를 세웠다 할지라도 루트. 이 식인데 여러분들 이 식인데 어떻게 해서 이 식이 유도가 되었냐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이 같은 요 식을 이용해 버리면 만약에 반지름이 지구의 2배고 질량이 8배라 그러면 어떤 행성이, 그러면 요 행성은 지구보다 탈출 속도가 몇 배 차이냐 이겁니다. 그냥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구의 2배다.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하고 질량이 8배다. 8을 대입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2분의 8이니까 루트 4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하여튼 이 식이 바로 탈출 속도 구하는 식입니다. 이때 물체의 질량은요, 워낙 행성의 질량에 비하면 워낙 작죠. 따라서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은 이 식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행성의 질량 그것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탈출 속도를 어떻게 유도를 해냈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자기 학교에서 요 유도하는 것까지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구태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과 선택을 하는 애들은 어차피 물리 1이나 지구과학 1에서 배웁니다. 따라서 미리 그냥 학습하는 거로 생각하고 들으면 나중에 2학년 때 올라가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여튼 탈출 속도를 어떻게 구했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십니까?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탈출 속도를 유도해낸 겁니다. 이게 뭐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하는 그 법칙이죠. 역학적 에너지가 뭡니까?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을 말하죠. 그 값은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하는 그게 바로 이 법칙인데 아마 이런 거 아마 봤을 겁니다. 자, 빌딩이 있습니다. 요 위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에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MGH 중학교 때 비웠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물체가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 값이 얼마입니까? 높이가 제로니까 mgh에다가 h를 제로로 대입해버리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거고 이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이때 위치 에너지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해버리는 거죠. 알고 있죠? 바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역학적 에너지 합하고 요쪽에 역학적 에너지 합이 똑같다는 겁니다. 즉 요게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된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속도가 제로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로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 이거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합한 거하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하고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0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여기 와서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은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원래는 여기다가 0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0의 값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 0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고 이걸 풀어버리면 바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얻죠.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죠?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반대로요. 자, 물체를 던져 올렸다라고 하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때가 있겠죠. 그럼 이때 높이를 구해봐라. 그럼 역시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있겠죠? 던질 때 속도 있을 거니까.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속도가 제로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겠죠. 속도가 제로니까 2분의 1 mv 제곱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던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요게 역학적 에너지하고 요쪽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또 다르게 말하면 요게 있던 운동 에너지가 요쪽 위치 에너지로 변했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고 여기서 h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간 높이를 구하곤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자, 이제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체가 탈출을 한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이 물체를 쏘아가지고 지구를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체를 쏘아가지고 지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동을 하겠죠? 지구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언제쯤 속도가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속도가 제로가 되겠죠. 물체를 쏘아버리면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속도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가 무한대 갔을 때는 속도가 제로가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무한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변해버렸겠죠. 그죠? 맞나요?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부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무한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값을 구하면 돼요. 자, 무한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요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있죠. 이때 구하는 식이 이거죠. mgh. 이 mgh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중력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일을 해가지고 여기 놓은 거예요. 중력에 대항해서 움직이는 일을 해줌으로써, 즉 일을 해준 것만큼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죠. 맞나요? 그러면 중력에 대항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중력 곱하기 움직인 거리, 그래가지고 mgh가 나온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좀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힘을 줘가지고 일을 한 것만큼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mgh가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물체가 지구 바깥쪽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는 지구 표면은 아니죠.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우주 공간에 있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 물체에 미치는 힘을 구해야 돼요. 이 물체에 미치는 중력, 다른 말로 하면 만유인력요. 근데 이 물체에 미치는 중력, 만유인력이 이 경우는 mg라고 하면 안 돼요. mg. mg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에 미치는 중력, 그게 바로 mg입니다. mg. 이 경우는 지구 표면이 아니고 지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유인력을 구하는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 물체에 미치는 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유인력 구하는 식 알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때 비례상수가 요겁니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을 구하는 식이죠. 자, 다시 보면 이겁니다.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바로 이게 만유인력인데 중력은 만유인력의 하나죠.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하고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 사이에 생기는 그 만유인력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해야만 정확한 용어죠. 여하튼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바로 그게 만유인력인데 예, 바로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즉 m1 곱하기 m2 나누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때 비례상수가 g이고 이 비례상수를 만유인력 상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만유인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이 물체에 미치는 힘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행성의 질량 라지 m, 물체의 질량 스몰 m, 요 두 사이의 거리 r 플러스 h 값의 제곱 이거예요. 맞나요? 그렇다 그러면 왜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에 미치는 만유인력, 중력은 mg라고 했냐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지구 표면에 물체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h가 제로일 거니까 이 식이 이렇게 변화되겠죠? 이 식이 h가 제로가 될 거니까 그냥 r 제곱으로 돼버려요. 그러면서 라지 m, 스몰 m. 근데
요 값을 구해보면, 요 지금 B금으로 친 값이 일정한 값이 나와요. 이걸 구해보면 약 9.8이 나옵니다. 바로 그 9.8을 G라고 약자로 잡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이름을. 그래가지고 m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에 미치는 만유 인력, 중력은 그냥 mg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지구 표면이 아니라 그러면 요 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그러면 여기서 물체를 쏘았습니다. 이 물체가 점점 무한대로 갔다라고 합시다. 이 물체에 미치는 힘은 요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물체를 쏘아가지고 무한대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무한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하여튼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일을 한 것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요 힘에 대항을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일을 한 것만큼 위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항상 요겁니다.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근데 힘이 뭐였죠? 요겁니다. 힘이 요거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요 식에서는 h가 점점 증가할수록 f 값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 물체가 지구에서 탈출해가지고 점점 무한대 쪽으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이 h 값이 점점 커져 버리죠. 이와 같은 f 값이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힘이 일정한 힘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힘이에요. 그러면서 무한대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변하는 힘 곱하기 거리 이래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물체를 쏘아가지고 이 물체가 무한대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이 힘이 점점 변화하는데 이 힘이 점점 작아져 버려요. 보십시오. 이 H값이 점점 커져 버리면 분모값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 F값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동 거리인데 무한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만유 인력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 형태입니다. 요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그게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변화하는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바로 아래쪽 면적, 이 아래쪽 면적이 바로 위치 에너지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변화하는 힘 곱하기 변화하는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수학을 좀 더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아래쪽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수학의 적분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수학 시간에 적분 안 배웠죠? 하여튼 수학의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구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래쪽 면적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위치 에너지가예요. 이 둘은 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겁니다. 분모에 더 이상 h가 안 나와요. 그리고 분모가 제곱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한대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예. 그럼 바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쏘았다. 이때 속도가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 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무한대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이 값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이 위치 에너지로 변해버린 거죠. 따라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무한대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 이 식을 풉니다. V제곱 M 약분해버리고요. M을 약분해버리고 스몰 m을 그러면 2분의 1이 넘어가 버리면 2가 되겠죠.
그리고 V제곱은 R분의 2GM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V는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탈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방법입니다. 그랬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구합니다. 예? 교과서에서는 이상하게 무한대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놓고 구해요. 0으로 놓고 여기를 기준 삼아 가지고 지표면의 위치 에너지 값을 다시 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탈출 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에너지 값이 절대적인 값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 값은요, 두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 차이 값을 나타낸 상대적인 그러한 값이에요. 한 번 더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치 에너지 값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에너지 값이 아니고요, 두 위치에서의 에너지 값을 그 차이 값을 나타낸 상대적인 값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와 얼마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 위치 에너지 값입니다. 따라서 무한대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놓고 여기를 기준 삼아 가지고 다른 위치의 에너지 값을 구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될까 봐가지고 더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값이 1000줄이라고 합시다. 1000줄. 요게 물체의 값이, 위치 에너지 값이.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지표면은 땅 쪽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게 위치 에너지 값을 0으로 놔버리면 이쪽은 마이너스 1000줄로 놓으면 돼요. 왜? 두 개 차이는 1000이거든요. 두 개 차이는. 그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차피요. 만약에 이쪽에 위치 에너지 값이 이거라고 한다 그러면 땅 쪽은 0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0으로 놔버리면 이쪽을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무한대 지점의 위치 에너지 값을 0으로 놔버립니다. 그러면 지표면에서 위치 에너지 값이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을 0으로 놔버리고 대신에 이쪽을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 이 두 개의 합하고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표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지표면에서의 위치 에너지 이거하고 무한대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왜? 무한대에서의 속도는 제로가 될 거니까. 그리고 무한대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이 또 0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풀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똑같이 V는 루트 R분의 GM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 시간에 이 아래쪽 면적을 수학의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실제 이 적분 값이 이상하게 무한대, 예를 들어서 무한대 빼기 5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아래쪽 면적의 값이 무한대를 포함하면서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 빼기 5. 이게 어떤 값은 값인데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무한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참 계산이 애매하잖아요. 무한대 플러하기 10이라고 하는 이 값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 무한대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무한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참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무한대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을 0으로 해버리자 하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무한대를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바로 교과서 방식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같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탈출 속도를 구하는 식은 이건 뭐 더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탈출 속도 값이 이게 나온 겁니다.